네, 녹화 시작할게요. 이제 녹화할 때 혹시나 여러분 얼굴이 들어가거든 나중에 가릴게요. 알겠죠? 가려줄 테니까 뭐 초상권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그다음에 못 들어온 다른 학생들을 생각해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아우 재밌다. 근데 내용은 짧게 정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 통합과학 물리 시간에 배웠던 큰 토픽은 바로 에너지를 배웠어요. 에너지를 배웠죠. 그래서 에너지를 배웠는데 아주 다양한 에너지들이 존재합니다. 한번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복습해 볼게요. 빛이 가진 에너지, 빛 에너지가 있고요. 전하의 이동이나 배열에 의한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질 내부에 저장된 에너지로 화학 반응 통해 반응하는 것들은 화학 에너지가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 소리를 다 꺼놔야겠다. 혹시나 누가 노래를 부를 수 있잖아, 그렇지? 하다가 그러니까 참가자 어디 있지? 모두 음구석어. 네, 오케이 잠깐 꺼놓을게요. 알겠죠? 오케이 꺼놓을게요. 자, 다음 볼게요. 그다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있어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합한 걸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네,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핵분열 또는 핵융합을 통해서 얻어진 에너지, 바로 핵 에너지가 있습니다. 물론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핵 에너지도 화학 에너지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이 핵 반응을 국한시켰을 때는 보통 핵 에너지다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온도 덕분에 발생되는 존재하는 에너지, 열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기타 형태의 비역학적 에너지로서 소리 에너지나 진동 에너지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런 용어들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조금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거는 글쎄 모르겠어요. 이렇게 문장에서 사실 다 이렇게 거의 답이 있으니까 한번 문장을 잘 읽어보는 거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이 또 알아야 할 게 바로 이 에너지 단위인데,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딱 두 가지예요. 그 에너지 단위로 우리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오른쪽에 있는 일률의 단위와 에너지 단위를 헷갈리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가끔 우리가 와트라는 단위를 좋아해요. 와트. 그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는 에너지 단위가 아니고 이거는 일률의 단위, 전력의 단위라는 거예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 단위로는 줄, 에르그, 칼로리, 킬로칼로리, 일렉트론 볼트, 와트 아워, 와트 세크 이런 것들이 에너지 단위이고 일률의 단위는 여기 있다. 두 가지 잘 구분하세요. 알겠죠? 잘 구분하세요. 특히 와트라든지 HP, HP 마력이에요. 마력. 우리 게임에서 쓰는 HP 말고 마력, HP가 일률의 단위다. 일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같은 시간 동안에 많은 일을 하는가 또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가를 뜻하는 게 일률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일률의 단위와 에너지 단위를 여러분 구분해서 사용하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억하는 김에 비디오 필터 좀 걸어볼까? 이것도 다 녹화될 거 아니야. 이런 말 하는 거. 잠깐만. 입술도 좀 칠해보고. 자, 이거 좋더라. 네, 됐다.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에너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는 게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꼭 기계 선생님이 아마 두 가지를 물어볼 것 같긴 해요. 기계랑 발전소에서 에너지 전환되는 것도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 수업 시간에 언급했던 것 같은데, 자 조명 장치의 경우는 전기 에너지 들어와서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가 되는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화석 연료의 연소,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 되는 거. 그다음에 전기 포트의 경우는 뭐죠?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열 에너지가 어떤 물의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돼요. 물론 좀 애매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 일단은 이렇게 크게 큰 그림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고, 우리 퀴즈란다. 골든벨 때 나왔던 문제였죠. 이 기출 문제. 핸드폰에서 에너지 전환되는 과정인데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피커에선 소리 에너지, 진동에선 진동 에너지, 화면으로 빛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일단 선생님 수업 시간 다룬 것들만 조금 여러분이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바뀐다라는 거. 그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데 여기서 큰 의미는 매우 중요한 거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어떤 과정 중에서 항상 뭐가 발생한다? 열 에너지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열 에너지가 주로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에 배우는 열 효율이라는 개념을 이용했을 때 열 효율이 100%인 기계가 있을 수가 없다. 좀 어렵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열 효율이 100%인 기계를 만들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뭘 배워야 하냐면 바로 열 효율이 무엇입니까? 그래, 매우 중요하죠.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중요하다. 말했습니다. 중요하다라는 거. 자, 이게 뭐냐면 효율이라는 것을 우리가 E라고 하는 단위를 쓴다면 이 고열원에서 공급된 에너지를 QH, H의 의미는 높은 온도에서
고열온, 특검고시라서 H 하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QH가 이렇게 공급이 됐다 칩시다. 그러면 그 중에서 쓸모 있는 형태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동력을 발생하게 돼요. 그렇죠? 동력이에요. 그러면 이게 W다라고 하면 얼마큼 공급한 거에 대해서 W만큼 일을 했다. 바로 이게 바로 열 효율이 됩니다. 열 효율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100% 다 이 공급된 열이 다 열이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분은 이렇게 손실이 됩니다. 손실이 됩니다. 손실되는 양을 QL이라고 할게요. 버려지는 거. 로우 템퍼러처로 나가는 거 QL이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QH는 W 플러스 QL이라는 관계를 가지게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너무 말이 많았죠? 80명 학생 들었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한 번씩 리액션 해줘야지. 그래야지 재밌죠. 네. 자,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볼게요. 자, 고열원에서 180이 유입됐다. 그러면 QH가 얼마다? 네, 맞아요. 180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저 열원으로 얼마큼? 150 빠져나갔다. 이게 뭐예요? QL일까요? W일까요? 도훈아 뭘까요? 김도훈 뭘까요? QL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QL입니다. QL이 되겠죠. QL이 되겠죠. 그러면 열 효율을 구하려면 뭘 구해야 되죠, 여러분? 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된 열에 대해서 한 일의 양이죠. 따라서 얼마? 180분의 W 얼마일까요? W 180에서 150을 뺀 것만큼 W가 되겠죠. 따라서 얼마? 180분의 30입니다. 그래서 이 답을 18분의 3이다로 써도 되고요. 나누기셈을 열심히 해서 소수점으로 써도 되겠죠. 조심할 거는 뭐냐면 만약에 단위를 선생님이 퍼센티지로 썼으면 퍼센티지를 바꿔서 계산해야 돼요. 말을 더듬었다. 다시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무슨 말인고 하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이 열기관이에요. 열기관이고 QH가 만약에 여기가 100이고 W가 30줄이다라고 하면 나간 거는 얼마? 그렇죠. 70줄 되겠죠. 이게 바로 QL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열 효율을 구해봐라. 그러면 100분의 30이다라고 해서 0.3이라고 써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답에다가 퍼센티지라고 써 있으면 몇 프로가 되겠죠? 얼마죠? 바로 30% 되겠죠. 여기다가 100을 곱한 알겠죠?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닙니다. 네. 네,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래요. 알아서 자 눈치껏 파가세요. 네. 웃는 사람들 다 이해했겠죠? 네. 대충 알겠죠? 네. 그래요. 그래요. 퍼센티지로 바꿔서 답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나온다면, 그렇죠? 단위 중요하니까. 자, 이 문제의 경우는 이거 문제 틀렸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겠지만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첫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었을 거예요. 아마 통합과 첫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었을 거예요. 첫 시간에 너무 많은 걸 배웠죠,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다양한 기계별 열 효율들을 조사하는 걸 했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나한테 불만을 토하더라고. 자료가 안 나와요. 그렇죠? 자료가 안 나오죠. 네, 물론 선생님 이거 시험에 내면 어떻게 될까요? 좀 고민이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조금 이야기해 줄게요. 열방력 발전소에 대해서만 조금 다시 언급할게요. 알겠죠? 다 디테일하게 이거를 여러분 소스라고 하지 않을 건데 그중 열방력 발전소가 있는데 이게 그때 기억에 효율이 한 80% 정도 나와요. 효율이 엄청 높죠. 열방력 발전소가 왜 효율이 높을까요? 왜냐면 에너지를 만들고 기존의 발전소의 경우는 효율이 한 30%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빠져나간 열들을 다시 재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합산된 열 효율이 좀 이것도 얼마 70 얼마냐? 87이네. 그렇죠? 그래서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열병력 발전소의 경우는 단순히 전력을 만드는 것 다시 정리할게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보자. 어딨지? 전체 지우기 어딨지? 오케이. 자, 봅시다. 열병합 발전소는 단순히 기존의 화력 발전소와 비교했을 때 전력을 만들어내는 효율은 자, 어때요? 얘가 더 낮죠? 낮아요. 하지만 이렇게 만들고 남은 열들을 다시 사용하거든요. 이 열들을 다시 예를 들어서 이 열 에너지를 회수를 해서 지역에 있는 데다가 공급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을 사용해서 전체 효율이 마치 좀 올라가게 87%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열병합 발전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 다시 다 복습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 중에 한 개만 골라봐라 하면 열병합 발전소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또한 선생님이 나눠줬던 그 연습 문제 있죠. 그 중에서 8-3장에 나온 연습 문제 중에서 열병합 발전소에 관련 것들 한번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자, 이거는 그냥 연습 문제 봤을 때 그냥 쉬어가는 겸해서 기억, 열 효율이 100% 될 수 없다? 맞죠? 될 수 없죠. 그다음에 몸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 된다? 맞죠? 그다음에 디귿 소비된 화학 에너지 양은 열 에너지보다 양보다 많다? 맞죠? 많으니까 그 중에서 무슨 말이냐면은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와 어떤 사람의 운동 에너지가 되니까 당연히 화학 에너지는 열 에너지 양보다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거 관련된 연습 문제 풀어봐도 좋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그 수업 지금 듣고 있다가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싶은 것들은 채팅으로 물어봐도 내가 나중에 기록했다가 나중에 다시 일괄적으로 답을 해줄게 알겠죠? 자, 다음 뭐 이렇게 많이 배웠지? 미안해요. 해놓고 보니까 되게 후회가 된다. 좀 설렁설렁할 거 사람이 그렇죠? 자, 이 그래프 많이 봤습니다. 이 그래프 많이 봤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사용할 거라 예상했는데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다? 바로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제품들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별표, 별표 몇 개 할까? 별표 몇 개 할까? 별표 이 정도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별표 3,000개, 그렇죠? 네, 중요하죠. 네, 중요한 건데 각각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이 좀 효과가 장점이 있는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물질들의 증가를 줄였어요, 그렇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약간 뉘앙스가 중요한데, 잠깐만요. 네, 이 질문은 조금 다시 한번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자, 이 뉘앙스 중요한데요. 대기 오염 물질이 줄었어요? 줄었나요? 준 건 아니죠, 그렇죠? 증가는 하는데 그 증가세가 좀 감소된 거죠, 그렇죠?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표현이에요. 그 뉘앙스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별표를 친 이유가 뭐냐면 아마 연습 문제도 있을 건데 뉘앙스가 중요하거든요. 대기 오염 물질이 감소했다.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라 오염 물질이 존재하는데 증가하는 비율이 좀 줄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세가 둔화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에너지 사용에 들어가는 비용도 좀 감소했다는 거는 이대로만 해도 맞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에너지 자원의 경우도 화석 에너지를 우리가 안 쓰게 됐습니까? 계속 쓰고 있죠. 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느리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덜 화석 에너지를 덜 사용했다, 좀 덜 사용했다 그보다 그러니까 감소는 하고 있는 게 맞는데 덜 사용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있죠? 자, PPT 나중에 줄게요. 네. 대신 노트한 건 안 나오겠지만 PPT도 줄 거고 영상도 녹화해서 다시 줄게요. 알겠죠? 걱정 말고요. 이 세 가지 뉘앙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다음 에너지 제로 하우스 배웠습니다. 에너지 제로 하우스는 뭐냐면 에너지 외부에서 에너지 공급을 받지 않고도 자립할 수 있는 게 바로 에너지 제로 하우스인 거죠. 미안해요. 잠깐만. 질문 먼저 답변 먼저 하고 갈게요. 네. 자, 앞에 누가 질문이 왔는데 바로 열병합 발전소 이야기인데 잠깐만요. 열에너지 형태로 전환되나? 주로 열에너지 형태로 전환됩니다. 열에너지 형태로 해가지고 온수로 공급하거나 하는 것들 형태가 공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지금 이 PPT가 선생님 처음 보는 건데요. 맞아요. 지금 이 PPT 요 페이지만 좀 다를 거예요. 요 페이지만 아마 틀렸고 다른 페이지는 아마 그대로 다 똑같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요 페이지만 다를 건데 이 PPT도 올려줄게요. 알겠죠? 알겠죠? 네, 올려줄게요. 네. 자, 에너지 제로 하우스 이야기 할게요. 에너지 제로 하우스에는 두 가지 형태의 기술이 들어갑니다. 바로 능동형 형태, 뭐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에너지 손실을 감소하는 형태 에너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각각을 한번 좀 살펴보고요. 좀 알아두면 나중에 여러분 집 지을 때 혹시나 마이하우스 지을 때 조금 이렇게 쓰지 않을까 생각 좀 드네요겠죠? 그리고 공유하지 답이 좀 다른가요? 다르네. 다르면 최종적인 이 PPT로 다시 한번 복사하면 좋겠네요. 알겠죠? 이게 좀 낫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 거는 전자기 유도 현상입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이고요. 전자기 유도 현상에서 참고로 여기는 아주 깊이 있게는 안 다뤘어요. 시험 문제에서. 행복하다, 그치? 별로 안 좋아하네. 그쵸, 네. 아주 깊이 있게는 안 다뤘습니다. 네. 네, 고마워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요구하는 거는 여기서 이 동그라미 친 거, 어떤 것들이 전자기 유도 현상에서 전류의 크기를 크게 하는가, 그 부분만 여러분 조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석을 빠르게 움직인다든지 아마 강한 자석을 사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 때 그다음에 자석이 많을 때 유도 전류가 커진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고요. 대신에 자석의 극들은 방향에만 영향을 준다라는 거. 이 네 가지가 자석의 세기, 자석의 빠르기, 코일의 가문 숫자 그리고 자석의 극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것들이 어떻게 유도 전류에 영향을 주는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전기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건데 바로 이런 과정에서 뭐가 사용된다? 전자유도가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야간대로 약간 답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정리하다 아닌데 거기 같을 건데 마지막 하여튼 뭐 그렇다면 오늘 다시 올려줄 테니까 이걸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셔야겠죠. 많이 안 다를 거예요. 자, 다음 전동기와 발전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참고로 우리 26기 후배들 중에서 물리 면접 보는 학생들 내가 했던 질문이 이거였거든요. 그 천장에 달려 있는 선풍기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물어봤었어요. 답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동기에 해당하는 선풍기도 그 구조는 사실 발전기랑 비슷하기 때문에 거꾸로 돌리면 이 운동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물론 효율이 좋진 않긴 하겠죠. 근데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들 두 개가 코일 속에서 자석이 움직이면 전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전자기도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네, 잠깐만 질문 좀 더 답변해 줄게요. 고마워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발전소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이 전자기도를 이용한 발전 방식들 중에서 대부분들은 이렇게 뭔가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나 여기 보면 화학 에너지나 핵 에너지를 통해서 열 에너지를 만든 이후에 이거를 증기 운동 에너지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그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되는 전자기 유도 방식들이 사용됩니다. 사용됩니다. 그래서 근데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겠나? 제일 좀 마음이 편한 관영아, 고관영. 네. 자, 갑자기 물어봐서 미안해요. 대부분의 발전소가 전자기도를 사용하죠, 그렇죠? 네. 자, 이 화면에서 5개 중에서 전자기도 사용 안 하는 거 뭐죠? 핵융합 발전. 핵융합이라고? 전자기도를 사용하지 않는 거요? 않는 거 뭐였죠? 태양광 발전 아닐까요? 맞아, 태양광 발전이죠, 그렇죠? 네. 그때 수업 시간에 우리 이야기했었어요, 그렇죠? 대부분 다 아마 전자기도 방식이 좋은 줄 들어가는데 태양광은 광전 효과를 좀 이용할 거야 아마. 그래서 좀 다르다는 것들 기억하면 좋겠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발전 안에서 어떻게 에너지들이 전환이 되는가 그것들도 여러분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 쓸 필요는 없겠지만 한두 개는 빈칸 채우면 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 이 중에서 내가 만약에 한두 개 정도 빼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되게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발전소 이야기에 나온 김에 질문 온 것 좀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열병합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열병합이 네 맞아요. 열병합이 사실 단순히 전기를 만드는 효율만 봤을 때는 화력보다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사용하니까 조금 효율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되게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 고마워요. 네, 단순히 전기를 만드는 것만 비교했을 때는 열병합이 효율이 낮아요. 하지만 열병합의 경우는 그 사라지는 열들을 모아서 다른 데 쓰니까 다른 데 유용하게 사용하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효율이 좋아 보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참고로 이거에 대해서 그 연습 문제 선생님 줬던 연습 문제 그 16번 문제가 아마 그 문제일 건데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알겠죠? 선생님, 네. 질문 있어요. 질문이요. 네. 열병합 발전소에서 네. 그 전기를 만드는 것이 그 열병합 발전소에서 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더 효율이 좋아요? 그래요. 방금 그 얘기 다시 해줄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PPT 없었던 거죠? 우리 수업 시간에 언급하긴 했는데 봅시다. 단순히 그래요. 효율이라고 했을 때 이게 좀 애매한데 효율이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를 이 발전소의 효율이라고 볼 것인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열병합 발전소에서는 연료를 100을 넣었을 때 전력은 28이지만 나머지 59라는 이거 가지고 재사용을 합니다. 재사용. 네, 재사용이라는 게 뭐냐면 주변 지역에다가 온수를 공급한다든지 다르게 또 다르게 좀 이걸 더 이용한다든지 그런 이용까지 포함시켜서 효율을 말하니까 87%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알겠죠? 태원이가 물어봤나? 네, 선생님, 근데 네. 그 온수로 공급을 하고 다른 데다 재사용을 하는 거는 열병합 네. 발전소 자체의 효율로 치지 않는 거예요?
아까 그걸 치니까 이렇게 효율이 높다고 이야기한다고요. 네, 그를.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열을 회수해서 뭔가 다르게 지역에 사용하니까 이게 효율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공급한 게 100이니까 그 중에서 뭐 80 이상을 쓸모 있게 쓰니까 열병합 발전소에서 쓸모 있는 것들을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네. 자, 26분이다 벌써. 잠깐만요. 그리고 네. 그래서 네, 자 다음 두둥 여러분 그쵸? 끝판왕이 나타났는데 끝판왕은 좀 나중에 끝판에 합시다, 알겠죠? 아마 다들 머리 쥐다릴 것 같은 끝판왕이 마지막에 있는데 조금 놔뒀다가 이것부터 먼저 봅시다. 먼저 송전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두 가지가 배웠어요. 송전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들과 송전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송전에 대해서 두 가지, 안전하게 하는 방법과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었는데 먼저 정리할게요. 자, 차분하게 정리해 볼게요. 캄다운. 네. 자, 먼저 송전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송전 에너지에서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 전력의 양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을 때 송전 전압의 크기를 올리거나 송전선의 저항을 낮추는 방법이 바로 이 PTC라고 하는 송전선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이 전압을 2배로 높이면 전류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소비되는 열 에너지 크기는 여기가 그러니까 네 맞아요. PLT나 뭐 PTC나 미안해요. PT 네 같은 거죠. 네 미안해 인덱스 미안해 틀려서 미안해요. 네 미안합니다. TL 같은데 내가 오탈 낸 것 같네요. 여튼 자 소비되는 게 여기가 전류가 이게 2배가 되면은 전류는 또 줄어들게 되고 에헤이 다시 자 이럴 때 여러분 혼란스럽죠. 나도 지금 오랜만에 수업해서 되게 혼란스러운데 좀 잠깐만요. 다시 해볼게요. 자 끝판왕 미리 이야기했다. 네. 자 보통 우리가 트랜스레이션 LT를 했나? 로스인 미안해요. 다시 미안할 게 없지. 들으면 되지. LT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의 크기를 PLT라고 합시다. 네, 이걸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전위차에다가 사실 전류를 곱해야 되는데 네, 자 이게 구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i제곱 RT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렇죠? 구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이 i는 또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게 되겠죠. 이 P0는 VT 곱하기 i라고 하는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 식을 다음과 같이 바꿨어요. 그래서 자, 방금 질문대로 만약에 VT를 EVT로 바꾸게 되면 P0는 고정이니까 그대로니까 i는 어떻게 되나요? 2분의 1i가 되겠죠. 전류가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절반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서 전류가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이 PLT는 얼마나 되죠? 그래 제곱이니까 4분의 1의 PLT. 그러니까 4분의 1 손실이 4분의 1로 줄어들 4분의 1이 되겠죠. 손실이 4분의 1이 되겠죠. 이 관계식 만약에 요게 10배가 되면 색깔 다르겠다. 송전전압을 10배로 올리면 P0가 고정이라고 하면 i는 어떻게 돼요? 10분의 1i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넣어주면 손실 전력은 100분의 1 PLT가 되겠죠. 이렇게 관계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급속하게 다들 표정이 굳어졌는데 네, 자 지금 방금 전에 질문이 하나 왔는데 그건 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줄게 알겠죠? 지금 어떤 거냐면 지금 그 질문자의 의도는 질문자한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델타 VT랑 VT랑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델타 VT는 선에서 걸리는 전위차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전위차는 사실은 이 I랑 사실 관계 없기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래서 여튼 열 에너지가 V나 IR이 아니고 델타 V나 IR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원래 정확히는요. 그래서 열 에너지가 4분의 1로 줄어들고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이 저항값을 낮추면 또 이것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송전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송전 전압을 높이거나 저항값을 줄이거나 이게 방법이 효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하게 수정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한 5가지 정도 배웠습니다. 이건 리스트를 한번 쭉 볼까요? 같이 볼까요? 먼저 퓨즈가 있는 걸 이용하면 허용 전압 이상 알았어요. 좀 더 알려줄게. 다시 알려줄게. 질문자 하겠죠. 네, 기다려보세요. 네. 퓨즈가 있으면 그 허용 전압 이상 흘렀을 때 이거를 차단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아래쪽에 저전압 사용한다라는 것은 고전압이 위험하니까 그를 위로 이게 연결해서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게 설치한다라는 것들 역할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스페이서가 뭐냐면 왼쪽에 보이는 이게 스페이서예요. 이렇게 요거에 스페이서예요. 안 꼬이게 하는 게 바로 스페이서고요. 그다음에 인절기 드문 데 설치한다. 말 그대로 사람이 안 만나야지 좀 위험하지 않으니까 그것들을 설치하고요. 마지막 이걸 애자라 부르는데 이걸 애자라 부르는데 절연체를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전기가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애자입니다.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송전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발전 방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태양광은 전자기도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질문들을 조금 잠깐만 먼저 할게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혹시나 지금 여기 이 송전선에서의 소비된 전력량 구하는 거는 여러분 일단 선생님 마지막 요거 최종식만 조금 여러분 기억하고요. 과정이 좀 어렵다. 과정이 이해가 안 갑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오늘 밤에 선생님이 생활지도 하거든요. 밤에. 그때 12층에 오면은 내가 앉아서 설명해 줄 테니까 그때 찾아오도록 해야겠죠. 일단은 시험을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 식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이 P0는 뭐냐면 공급전력입니다. 공급전력은 뭐냐면 발전소에서 만들어내는 전력의 크기가 바로 공급전력이에요. 그리고 VT는 송전전압이 VT고요. I는 송전 전류값입니다. 네. 그 다음에 RT는 송전선의 저항값이 바로 RT가 됩니다. 네. 자, 몇 명은 지금 누워있는데 지금 박민철 박민철. 네. 자, 일단은 녹화를 여기까지 한번 끊을게요. 네.